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30일 오전 7시 36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이야기는 이분이 어디 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치면 죽을지도 모른다, 응급실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과학적, 사실적, 현실적 근거가 없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정원 밀어붙이기는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퇴로를 막았고 한 사람 때문에 5천만 국민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이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든지 하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아주 그런 불길한 뭐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니까 이걸 가지고 또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 측 이른바 의료개혁의 책임자들이 여당 연찬회에 나와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현안이 산적했고 현안 관련 장관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지만은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2026학년도 의대생 정원 늘리는 것을 유예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고, 그리고 30일로 오늘로 예정되었던 윤석열 한동훈 만찬도 연기된 상태입니다. 한 대표는 그러나 어제도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중재안을 고수했습니다. 이 연찬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나와가지고 80분가량 정부 입장을 설명했는데, 정부 책임자가 여당을 상대로 의료 이슈를 보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6개월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도록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견제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조규홍 장관은 뭐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게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로서 계속 일어났던 거다, 의료개혁을 해야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과거에는 응급실이 응급 환자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손자를 데리고 5번 가까이 있는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그때마다 신속하게 치료가 되어가지고 참 고맙기 거지없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19와 응급실이 연동된 한국의 이 세계적 응급체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조규홍이라는 이 사람은 2,000명은 자기가 정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무 문제 없답니다. 아무 문제. 응급실 붕괴는 사실이 아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얌전히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주호 장관은 의과대학 신입생을 2,000명 늘리는 데 따른 무슨 시설이라든지 국립대 의대 교수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다고 한 모양인데, 국회 청문회에서 의사 측이 반박하는데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이미 무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 밝혀진 사실인데 그걸 되풀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의대 정원이 마무리된 만큼 계획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지역 필수 의료 응급실 문제부터 다 악화되어 가지고 목표로 했던 게 이미 실패로 끝났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실패로 끝났어요. 현재 약 의대생까지 포함하면은 약 3만 5천 명의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일반 의사 전문의 인력이 몇 달 안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미 3만 5천 명이 의료 교육 현장에서 빠져나가면은 이게 제대로 됩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 병력이 한 14만, 15만 되는데 그 중에서 정예 인력 한 3만 명이 빠지면은 그 전쟁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병마와의 전쟁에서 지는 거죠. 의사들이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총력을 다해서 그 의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몇 가지 질문하고 했다는데 질문한 정도가 아니라 연찬에 다 집어치우고 이거 하나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목구멍으로 술과 음식이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부 측이 설명할 때 그건 내가 다 들었다면서 나가버렸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지금 중앙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들었던 이야기다. 국민 건강과 생명 문제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르다. 누가 옳으냐 보다는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만큼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고 하면은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당국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당국 판단이 맞으면은 좋겠지만 국민 건강이나 생명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국민 건강이나 생명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중되는 의료 대란 우려에 비상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정반대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중앙일보는 평을 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터무니없는 낙관론에 대한 정면 반박처럼 들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게 새로운 국면입니다.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에 끼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여기서 비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또한 비상한 돌파구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한 사람 때문에 5천만 국민이 이렇게 벌벌 떨 수는 없다. 윤석열이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국민이 계속 죽어나가든지 양자택일밖에 없다 하는 상황으로 몰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9일 저녁 7시 반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어진 기자회견을 다 본 다음에 상당히 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는 결국은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냐 아니면 국민들이 살아야 하느냐 이런 쪽으로까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의 존재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기자들 보고 현장에 한번 가보라, 병원에 한번 가보라, 그런 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대통령께서는 응급실에 안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지 미국 기자들 같았으면 그거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제 비로소 의료 대란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에 받치면은 나는 그냥 죽는 거 아니냐? 오토바이에 받쳐서 팔다리가 부러져도 응급실에서 안 받아준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다치면 죽는다. 다치면 죽는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시입니다. 전시. 전전째 다치면 죽잖아요. 죽을 수가 있잖아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 없다. 의료개혁 잘 되고 있다. 라는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응급실의 문제는 2월 6일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2월 6일 이전에는 손가락이 다쳐도 화장실에서 넘어져도 119 부르면은 금방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제가 아주 별난 외손자를 키우다가 이놈이 넘어지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제가 데리고 간 게 5번 데리고 갔습니다. 가까운 강북 삼성병원. 한 번도 기다린 적 없고 한 번도 왜 왔느냐가 없었고 오자마자 그냥 즉각적으로 1시간 안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흉터도 남기지 않고 아주 정성 들여 이렇게 기워가지고 상처도 없이 깨끗합니다. 왜 그런 응급실이 지금은 심근경색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게 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인식을 가진 사람이 계속 밀어붙이면은 그러면 앞으로 응급실이 조용해지는 겁니까? 응급실이 이렇게 된 거는 전공의가 빠져나가니까 그 부담을 전문의가 져야 되고 하니까 도저히 체력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체력이. 더 심각한 것은 응급실에서 일단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수술실로 옮겨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배후에서 받아줄 수술실이 없고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수술실도 지금 마비 상태로 가는 곳이 많고 수술 능력이 확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은 그냥 창고입니다. 본격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배후의 전문과와 연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또 마비 상태로 가면은 응급실도 안 돼, 수술실도 안 돼. 그럼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의 현실 인식이 문제가 있어요. 청와대에 있으면은 구중궁궐처럼 돼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바깥으로 나온다고 하더니 옛날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더니 병영 안에 있는 것처럼 된 건지 어떻게 된 판인지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달나라에 사는 사람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의료 대란이 없다는 대통령, 의료 대란이 없고 응급실도 잘 돌아가고 걱정할 것 없다는 대통령. 그럼 결국 사람들 입에서 한 사람 때문에 5천만이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한 사람이 그만두든지 5천만이 죽어나가든지 선택의 기로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정치 세력화 한다고 그럽니다. 의사들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면 어떻게 되죠? 의사들이 앞장서고 거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몰려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정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의사라는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죠.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한국 의사들 아닙니까? 그 의사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뭔가 자구수단을 쓸 텐데 다행히 합법적 방법으로 앞으로 정당에 가입하겠다. 어느 정당이든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정당원으로서 목소리를 내서 정당을 움직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또 우리나라 정당이 뿌리가 약하니까 정당원 수를 늘려가지고 정말 대중정당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치 선진화, 정당 민주화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의사들의 그런 결단을 아주 존중합니다. 그 연장차원에서
의사들이 정치 세력화 연장 차원에서 의사들이 이래서는 국민들의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한 사람만 물러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물러나면 된다는 라는 운동을 벌려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간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의사들의 정권 퇴진 운동, 여기에 국민들이 합세하는, 이걸 지금 저는 가능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한 달 뒤, 두 달 뒤 이게 현실로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벌써 석 달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6.25 남침 이후 최대의 사건이다. 국민의 인명을 위협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석 달 전에 그 이야기 했을 때는 너무 과장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요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딱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인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병마와 싸우는 의사들과 싸우고 있고, 의사들은 병마와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의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죽어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인식, 이런 급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국민들 사이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2026학년도 정원 문제는 늘리지 말고 현재 수준이 말하면 3048명입니다.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하는 제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퇴로를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온 다음에 돌아갈 수 없도록 자기가 건너온 다리에 불을 질러버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난 2월 6일 날 지른 불이 지금 막 타들어가고 있고, 그걸 한동훈 대표가 이거 꺼야 됩니다고 하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격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5천만이 위험에 처하면 안 되죠. 그 한 사람이 빠져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각제 같으면 벌써 정권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그만두는 걸 뭐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5년을 다 채우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방법도 있고 탄핵을 통해서 그만두는 방법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발언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버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윤 대통령도 좀 곰곰이 좀 객관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하 말만 듣지 말고, 친구 말만 듣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종합병원 응급실에 한번 가서 4시간만 거기 한번 있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